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건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장이 놀란 건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말엔 4.6%까지 올린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환율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13원까지 올랐고 결국 어제보다 15.5원이나 오른 1,40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 번의 0.75%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향후 또 한 번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낙폭이 줄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 행렬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태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전에는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2번 점진적으로 올릴 거라고 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역전돼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환율은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50만 원 늘어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무역 적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이번 달은 21일까지 벌써 41억 달러 적자입니다. 원유나 원자재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지만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의 경우 2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미국이 금리를 워낙 급격하게 올려서 타격이 더 크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올해 남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 연말 예상금리인 4.4%를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금리를 따라 돈이 움직인다고 보면 환율은 1,400원이 아니라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야 할 이자는 늘고 소비를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우리나라 기관들끼리 통화스와프를 논의한다는 말이 있네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인 418조 원을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가진 원화를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은 그만큼의 달러를 내어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선 달러를 빌려왔으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통화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통화스왑이라는 게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정해진 환율에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 쓰는 개념인 만큼 안전판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환 보유고에 어떤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기계 유통단지입니다. 쓰던 기계를 사들여 손본 뒤 국내외에 파는 업체들입니다. 폐업하는 공장들이 늘면서 헐값에 기계를 사들이긴 했는데 되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않거나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중고 연삭기들입니다. 반값에 매물로 나왔지만 1년 넘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2달 한 달이면 다 이게 순환이 되는데 기계를 들어오면 또 판매를 하고 또 가져오고 이게 사업인데 아예 끊어 없다니까. 국내에선 고물가에 이윤이 박해진 제조업체들이 설비를 늘리지 않고 있고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 국가들도 비싸진 달러 때문에 구매를 크게 줄였습니다. 기계를 사가려면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거든. 살 수가 없잖아. 그나마 외국 나가는 것도 못 나가는 거지. 제조업체에도 가봤습니다. 3개월 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보도한
한 화장지 회사입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원자재 창고가 반 넘게 비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원자재인 천연 펄프가 반의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엔 20% 넘게 오른 천연 펄프 가격이 문제였는데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뒤론 수입 자체가 손해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이렇게 변동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원자재 값에 대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6억 원 정도를 들여 개발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전기차 부품 제조로 업종을 바꾸려 했지만 이번엔 고금리에 막혔습니다. 대출이나 왜냐하면 생산하고 양산을 태우려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이미 제조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은 대출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